기자촌 구역에 우리 성창엽 조합원님이시죠? 같이 오셔서 다른 조합원 두 분이 오셔서 해임 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아마 해임 발의가 좀 여건이 미비했던 것 같고 조금 약간 우습게 한 것 같아요. 뭐 외부 OS 회사에다 맡겨졌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해임에 관한 자료를 못 내놓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해임 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올라오셔서 제가 아까 잠깐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해임 발의서를 저라면 해임 사유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충 다 잡을 수는 없었고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조합이나 그렇지만 지금 이 조합에 관계된 것만 제가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뭐 회사를 음해하거나 뭐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해임 발의서에 기재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해당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키워드를 치시면 아마 내용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영상도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조합원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고 여러분의 손해를 얼마나 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니까 스스로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오늘 오신 발의자 대표님도 앞으로 대표를 하신다니까 대표님도 제 설명이 끝나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서 필요한 거는 이해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상습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2항 그리고 시행령에는 그 서류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터넷이나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어떤 조합도 이것을 제대로 준수하는 조합은 없는데 특히 서울시를 제외한 서울시는 그나마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걸 있어서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조합도 표준화된 홈페이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더더욱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제가 그나마 중간에 몇 번 의견을 제시해서 일부는 수정을 했는데 지금도 수정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도 그닥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나 부산시는 그 통합 홈페이지를 제공하는데 그 외의 조합들이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법규에 맞게 카페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설계한 조합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도 여기에는 공통사항이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인을 뭐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해서 조합장을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닥 권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손해는 단지 그런 법률 위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손해나게 하느냐에 있는 거라서 그러나 해임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몰라서 못했던 방법은 병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임기를 수행해 온 사람이 임만큼 도시조법 위반 횟수나 양도 그만큼 누적돼 있다라고 보여서 제가 몇 개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수십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번의 위반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소를 할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는 거의 도시조법 위반을 물론 안 한 것도 많고요. 제가 구체적인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게 월별 자금 수입 지출 세부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얼마가 들어왔고 오늘 얼마가 나갔고 하는 세부 내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수입 지출 내역 그래서 무슨 회계 보고서인가 뭐 월별로 올리는데 그건 총괄표고요. 세부 내역은 아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올라와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 1월분을 2월 15일까지 안 올렸으면 이미 뭐 위반한 거고 지난달 거를
지지난달 거를 지난달 15일까지 안 올렸으면 이미 위반한 거고 뭐 이게 개수가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보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다만 너무 많아서 여기다는 열거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의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2월 27일 날 막 시급하게 여러분이 오셨던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영무토건인가요? 그 회사를 오래전에 2016년도에 선정을 했고 그 당시에 가계약을 해놨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근에 포스코와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 업체를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1호 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되어 있어요. 얄팍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은데 자 29조 사항에 따라 고시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9조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29조 1항에 의해서 일반 경쟁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부러 뺐어요. 그 다음에 2항에 의해서 전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입찰 방법은 시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그런 경우에 일반 경쟁 방법은 1항이나 2항에 의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2월 9일 날 최초로 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고시 이후에 선정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이 얄팍하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2006년 8월 25일 전에 추진위원회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관이 정한 대로 한다라는 소위 그런 식의 그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이 법이 2006년 8월 25일 날 처음으로 일반 경쟁해라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정관에 정한 대로 해라라고 돼 있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관으로 정한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법이 강제해서 일반 경쟁해야 공정한 업체를 뽑겠습니까? 많은 업체가 들어오려면 일반 경쟁에서 문호를 넓혀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회사를. 그런데 그때 과거에 2006년 그러니까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데는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둬서 그 당시에는 그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공자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2월 9일에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서 일반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그걸 적용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까 이제 이따가 설명 나오겠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자이탈 안 하려고 막 2월 7일, 2월 8일 뭐 이때 많이 용역계약을 했더군요. 어느 조합이나. 얄팍한 꼼수를 쓴 거예요. 그 짓도 참 괘씸했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면 법률이 이것을 위반했을 때 29조 1항을 위반했을 때 일반 경쟁으로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행 규정, 처벌 규정을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선언적인 규정은 위반하다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법을 위반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벌금을 내라, 뭐 징역을 보낸다 이건 안 해요. 법률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그걸 훈시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정관으로 야 우리는 이거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법률을 만든다 그러면 그 정관은 무효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회에서 어떤 법을 처벌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종교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야 우리 규약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여기 적용받지 않기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처벌할 사람 하나도 다 거기에 가입하면 되죠. 라고 나도 거기 회원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협의해서 이거 적용 안 하기로. 여러분의 정관이 그런 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2018년 2월 9일에 그 규정은 그 전에 있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거 이거는 폐지한다라고 명문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 법 시행 2018년 2월 9일 법 시행 이후에 여러분은 포스코를 지금 추가로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 입찰을 해서 들어와야지 그냥 영무건설이 갖고 들어왔다, 영무토건이 갖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초기에 통과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관을 바꿔버리면 된다? 법을 피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꾼다?
이게 어디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규약을 만들자.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소도. 왜 내가 교회를 예로 들었냐면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치외법권지대, 제사장이 관할한 지역으로 쑥 들어가면 소대를 세우고 거기는 치외법권지대였죠. 그죠?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대사관 같은 거. 근데 대사관은 저쪽 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저쪽 나라에서는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영토에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이 국내에 살면서 이거를 정관을 만들어 피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1호 안건, 2호 안건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 여러분이 소모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고 여러분이 전체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아이 우리는 안 지킬래 그냥 이렇게 간다면 신고를 안 하면 들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걸 문제를 삼으면 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1호 안건이 통과돼야 2호 안건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경된 정관에 따라서 시공자를 하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법을 정관으로 비틀어 버리겠다. 어떤 놈 발상이에요. 여러분의 임원이 만약 이런 발상을 했다면 그 임원은 반드시 불신당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이걸 시켰다 그러면 그 업체 또한 불신을 당해야 되겠죠. 왜요? 피해자가 여러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늦어진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사업은 속도전이에요. 근데 조합에서는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해임하면서 사업이 늦어진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늦춘 것은 사업이 여러분 조합이 빨리 못 갔잖아요. 바구몰도 입주했다면서요. 비틀비틀 입주한 거예요. 그거 거지같이. 많은 잘못된 사업비가 많아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도 꼭 그 길을 가야 되나요? 바구몰 같은 길을 가시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시공사 선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가장 중요한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자는 걸 정관을 안 지키자라면 정관을 개정한다는 게 난 깜짝 발상 자체가 좀 귀엽기는 해요. 재밌죠?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써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석으로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설명했어요. 조합이 뭐라고 변명할까봐 어줍지 않게 변명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혼란 또 넘어가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얘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는데 빨리 가야 되고요. 뭐로 간다는 얘기는 빨리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올바르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게 가자는 얘기고 그러나 빨리 가는 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돈이 덜 들어가는 길을 가야 되겠죠. 빨리 갔는데 돈을 왕창 가져갔다. 웃기는 거죠. 속여서 빨리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데 계약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는 제일 안타깝게 큰 틀에서 보시고 작게 보셔야 돼요. 작년에 하고 올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사업시행 인가를 기초로 사업시행 인가는 다른 말로 건축을 합니다. 그걸 기초로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양 신청은 그때 사업비를 계산해서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내겠다. 이게 이익이 나구나 안 나구나 계산해서 분담이 너무 많으면 형평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때 5,973억이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341억을 늘렸어요. 이번에 1년 만에. 관리처분 때는 6,315억에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진짜 웃긴 게 순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은 건축허가 같은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양신청을 받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거예요. 자,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신청 때 사업시행계획 잘못되어 있다. 사업비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때 이렇게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은 설사 그 5,970억 했는데 73억이 했는데 지금은 6,315억이 해야 되고 341억 늘어난 게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 들어본 적 있나요? 340억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전주 같은 데서 집을 340채쯤 살 수 있잖아요. 한 1억이면 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변화될 시기가 아닌데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한번 좀 여러분이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몇 가지만. 자, 저 지작물 이설비 그래갖고 얼마를 잡아놨어요? 20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작물은 특히 전기 철거, 뭐 가스관 철거, 수도관 철거 이런 거다. 전기 철거는 한전이 하는 겁니다. 일반 업체가 하려고 했던 거 지금까지 다른 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몽땅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관은 36조 3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거는 관리권자와 협의해서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관리권자와 협의하라고 그러냐면 전기는 한전은 협의하라고 하면 우리가 고지서 드릴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사업소 우리가 산정금 해드릴게요. 가스 사업소에서 그 통보해줘요. 지역 가스 사업소에서. 지방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서울이 마을놈의 새끼들이 조합에서 하라고 해요. 근데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천안만 해도 수도 사업소에 직접 합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협의한 게 없는데 20억 얼마? 마치 정확하게 한 것처럼 요즘 1원짜리 안 받아요. 예. 근데 20억 583만 3,129원 누가 보면 더럽게 정확하게 산정한 줄 알아요. 근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추정액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얼마나 추정을 열심히 했길래 1원짜리까지 추정할 수 있어. 이런 개새끼가. 어떤 놈이 안 돼 이거.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남겨서. 저는 매번 봐도 여러분은 조합원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화가 안 나요. 저처럼 조금 알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은 여러분이 부담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믿고 가시든지. 그 다음에요. 범죄 예방 대책 그래갖고 용역비가 얼마죠? 이게 저는 6억 8,700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범죄 예방은 제 홈페이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부산의 덕포동 김기태 사건이 났을 것 때문에 생겼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합이 할 거는 CCTV에 설치하고 운영만 조합이 하고요. 순찰이나 범죄 예방 활동은 경찰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사설 경호원 시켜서 무슨 동네 지키는 동네를 혹시 보셨나요? 앞으로 근데 이사 갈 거잖아요. 우리 동네 이사 가는데 나는 이사를 좀 가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경찰 못 믿으니까 일반 용역업체 불러 우리 동네 좀 지켜주세요 이런 필요가 있나요? 그 동네 안 사는 사람은 집만 사놓고 안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CCTV 몇 대 설치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CCTV는 여러분이 설치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CCTV가 몇 대 설치하는데 견적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CCTV 설치 공사는 제 카페에는 자세히 있습니다만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돼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조회해보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와요. 면허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할 자격이 없는데 CCTV를 설치하겠다고 여러분과 계약서를 써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사 아닌 자가 내가 소송해드릴게 하면 소송 계약서도 써주겠네. 그럼 내가 받아다가 저 비슷하잖아요. 법무사니까 변호사 비슷하니까 내가 자 나한테 소송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갖다가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500에 시키고 나 가만 앉아서 500 먹으면 용서하시겠나요? 못하죠. 그게 여러분은 지금 범죄 예방이 그렇게 된 거예요. CCTV 설치를 물론 면허 있는 업체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한 업체는 면허가 없어서 아예 공사 못합니다. 처벌받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 대신에 아까 변호사는 아닌 사람이 와서 변호사 소송비를 갖다가 자기가 돈을 다 쓰고 줬어요. 아니면 의사로 합시다. 의사로 듣기 좋게. 병원에서 내가 돈 받아서 자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한테 진료 받으세요. 그러고 대신 병원비 날 주세요. 대신 내가 대신 하고 내가 중간에 좀 띄어먹었어요. 병원비. 용서하시겠어요? 못하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엉터리 계약들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요. 경비업법상 순찰은 못해요. 시설경비망은 한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찰한대요. 왔다 갔다 못해요. 신변 보호는 왔다 갔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보호 대상자를 움직이면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거는 누구를 보호한다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합원 누구 한 명씩 달고 다니려고요? 범죄 예방업체 직원을 왜 평소에 잘 살다가 철거할 때 되니까 나를 따라다니라고 날 좀 지켜달라고 6억 얼마밖에 안 되죠? 6억 1,700인가 할까? 그러나요? 근데 좀 속상하면요 6억 8,700이네. 광명 2구역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못 고치면 광명 2구역은 10개월 동안 하겠다고 18억 정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 안 합니다라고 해서 조합원이 소송을 했더니 되게 왜냐면 순찰 이거는 경비업법상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 배치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 근데 무슨 어떻게 순찰을 해?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신고했어요 경찰에. 그러면서
거기가 조합원만 2,300세대가 넘고 세입자 포함하면 한 집에 세입자 한 세대 이상 있잖아요. 5,000세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2명만 산다고 칩시다. 10,000명이 넘잖아요. 근데 64년생 아주머니 하나하고 68년생 아주머니 둘이 지킨 걸로 돼 있어요. 이게 10개월 동안 18억 가져간 근거야. 근데 3개월 남겨놓고 한 명이 더 투입이 돼요. 이번에는 더 늙은 아줌마가 62년생 아줌마가 하나 더 투입이 돼요. 3개월 남았으면 이제 다 이사 가고 없을 거 아니야. 네. 더구나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람보도 이렇게 아줌마 둘이서 10,000명을 지키고 이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켜줘야지. 그 할머니들을 그 할머니들이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죄 예방의 실체를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투입된 그 한 명이 예전에 조합의 총무이사였어요. 상근 총무이사. 그분이 광명이구역 조합원과 세입자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찰 못 믿으니까 재개발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쟤 좀 내보려고 이번 기회에 폼 좀 내보려고 경비원차 와서 우리 좀 지켜 뭐 이러고 돈 나는 이사 갔는데 뭐 우리 뒷사람들 좀 지켜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먼저 이사 갈 텐데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주관리가 뭐예요? 이주를 누가 빨리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빨리 가세요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갈 때는요 정화조 후고 뭐 전기 한전에 연락하시고요. 어디 언제 가실 거예요? 뭐 연락 대신 해드릴까요? 뭐 아니면 가시고요. 그래서 기량기랑 다 수도 검침 끝내고 마지막 그 비용 납부하셔야 돼. 안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사비 안 줘요. 띄워놓고 줘요. 그냥 대신 내줘야 되니까. 처리 안 하고 가버리면 이사 갈 때는 그거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우리 이사 갈 때 그거 다 처리하고 가죠. 세살고 그러면. 그때까지 쓴 거 다 내야 될까요? 후임자가 왜 내요? 집주인이 잘못하면 내잖아. 그 일을 도와주는 놈을 이주관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7억 3천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달 동안 이주 기간 줄까요? 대부분 한 3개월 줄 거예요. 3개월 동안 몇 명이서 조합원한테 안내 전화 좀 하고 하는데 7억 3천씩 들어가야 돼? 왜 이 안내 전화를 근데 하면 안 되느냐? 이주 업무는요. 저절로 다 이사를 해요. 왜요? 이수비 받아야 되거든. 이사를 가려면. 그래서 그날은 이주 관리할 때 우선 은행 직원이 나오고요. 현장에. 법무사 직원은 등기하려고 나오고 환장해요. 도와줄 놈이 많아. 일 도와줄 놈이. 은행에서는 그때 이주 신청을 하면 지가 은행으로 가야 되거든. 나와서 할 때 빨리 신청해야 돼요. 대부분 가요. 이사를. 여러분 둔촌주공이라고 서울에 있어요. 조합원이 한 6,300명 돼요. 거기는 커서 6,300명이나 되니까 커서 2주 기간 6개월 줬어요. 거기도 일괄명, 이따 일괄명도 얘기하겠는데요. 2주 관리도 있고 일괄명도 했어요. 그런데 2주 기간 다 완료되고 난 뒤에 간 사람들이 2명이에요. 남은 사람. 명도 수송하려면 2명만 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조합은 법률사무소 정비 유명한 회사네요.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요. 회사 이름을 일괄명도 수송을 했더구만요. 그죠? 근데 일괄명도 수송하는데 이주관리가 필요해요? 아니 전원을 소송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거 소송비를 내고 나와야 돼. 나는 이사 갈 건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미친놈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합은 보니까요. 조합장이 지가 질상대로 소송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전원을 했으니까 전원을. 그리고 이사 한 놈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자마자 다 취하예요. 왜? 가버리거든. 근데 왜 접수하냐고. 더구나 여러분은 이번에 어떤 안건이냐면 이주비를 차등해주기는 12호 안건 보셨죠? 네. 이사 안 가는 놈한테 손해배상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아이쿠 이사 안 갈 수가 있나 이거. 왜요? 이사 안 가면 이주 지연했다는 손해배상 부과 의결 건 이사 안 하면 여기에다가 손해배상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손해배상 안 해도요. 형사처벌도 1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사 갈 때 안 가면 관리처분 끝나고 빨리 이사 갈 때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형사처벌 할 놈한테 오히려 자 그놈이 가해자잖아. 이사 안 가는 놈이. 가해자한테는 합의할 때 피해자가 돈을 받고 해야죠. 근데 업체한테 시켜서 저 새끼 고소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걸 관리하라고 주고 소송은 전원을 하고 전 세대를 소송한대요. 왜 이런 호구짓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사 안 가고 버틸 생각이 본인부터 물어볼게요. 이사 안 가고 버틸 생각입니까?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사업이 빨리 끝날 거 아니오. 네. 그리고 막 늦게 가면 막 불 꺼지고 옆에 집 이사 가고 기분이 아주 묘해요. 밤늦게 들어올 때 생각해봐. 애들 자녀들 어리고 이러면 여학생들 있고 그러면 잘 못 견뎌요. 빨리 가야지.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막 가고 이러면 불안하다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려면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고 늦게 들어오려면. 근데 뭐 하려고 버텨서 뭐가 좋아서. 그런데 내가 내 거 소송을 하고 나와야 돼. 내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조합원은 결국 여러분이 조합의 주체니까요. 내가 갈 건데 왜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와야죠? 제가 제일 바보가 있다면 누워서 침 뱉으면 누가 떨어져요? 예? 본인한테. 그 짓거리하고 뭐가 달라요? 왜 누워서 침을 뱉어요? 여기에만 있는 짓거리인데 어쨌든 이주관리 따로 있고 일괄명도가 따로 있고. 그런데 더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세입자 조사하는데 그 영역은 또 OS가 한다네. 세입자 조사 할 수가 없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근데 한마디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해줘요. 왜냐면 지구지정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시까지 인가시까지 살았던 사람은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그리고 주거이전비도 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살았는지를. 가서 현장에 가서 말로 해요? 전입세대, 주민등록 전입을 언제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그걸 확인해서 그거를 근데 거기다가 주민등록만 해놓고 또 안 사는 사람은 또 안 줘야 되잖아요. 그때 현황 조사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OS 회사 여러분이 한번 썼던 OS 누리컨설팅이라고 썼던 회사에 분양 업무도 시켰던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2억 5,200이나 받고 한다. 근데 왜 이 업무를 해서 안 되냐면 다른 조합도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뭐 법무사는 할 수 있는 줄 알고 법무사한테 시키기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면 조합이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구청에 나면 무료로 해줘요. 구청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하면 전입세대 조사를 해줘. 그러면 실제로 각 소유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주비 할 때. 이 사람 살아요? 이주비 줄 때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 조합에서. 네. 여기 보니까 당신네 세 사람 뭐 전입자일 때 이 사람 옛날에 이사 갔어요. 근데 주민등록 말소 안 했네. 이전 안 했네요. 뭐 이런 거 뜯어버려야 되잖아. 네.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 사람은 다 계약서도 있는데 이주 관리할 때 어차피 이주를 나갈 때 이주비 대출할 때 그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설문조사 하면 되죠. 네. 따로 이거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안 갖고 오면 이주비 접수 안 받습니다 하면 되잖아. 지집 가서 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남에게 영역을 준다고?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전주에서 2억 5천은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어요. 재개발하면 엄청 벌 것 같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2주 하나 갖고 뜯어먹어도 왜 이렇게 몇 탕으로 뜯어 처먹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업무는 공무원이 공무원들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조 1항에. 그래서 일반업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건 제 카페에 질의외신 공문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국공유지 무상양도 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일반업체는 못합니다. 그럼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바구먼을 가서 물어보세요. 전주시장시 공무원한테 바구먼 혹시 업체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했어요? 물어보세요. 일반인은 못한다고 일반업체가 못한다고요. 근데 이거 한다고 4천만 원 가져갔어요. 여러분 조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딴 데도 당하니까 여러분들 당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 때 안양에 어떤 놈은요 가짜인 걸 알아요. 근데 매콤하니 뭐 4,500인가 이렇게 주면서 조합장 놈이 제가 가르쳐 드려보는 조합장인데 부동산한테 주면서 이건 가짜니까 너 혼자 먹지 말고 뭐 8명이 나눠 먹으라 했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 8명이 모였는데 9명인가? 에이 뭐 너무 적다고 5놈인가는 빠지고 뭐 그거 먹고 먹었다 소리 안 들으려고. 참 희한한 조합 많이 봤어. 여러분 조합도 그놈은 내가 가르쳤더니 지가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걸 줬다고 하더라고. 물론 배신했어요. 조합장 된 뒤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면철거 조사는 2억 1,70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성면조사는 조사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몇 집을 조사할까 찍 둘러보고 의심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근데 인터넷에 보면 한 사람 일당이 18만 원에서 뭐 어디는 3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경남 거제에 있는 모 조합을 보니까 1억 2천인가 1억 5천 5백인가 아무튼 하나는 1억 2천 5천 5백인데 감리하고 조사가 헷갈려요.
망하는 조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장평 며칠 했나 했더니 조사자 3명이 3일 아니 그 7이랑 3, 9 그러니까 8일 3명이서 8일 한 걸로 조사 보고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비대기가 뭐 바꿨다고 하길래 가서 전임자들 잘못을 뭘 잡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30만 원씩 최대로 준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30만 원 뭐 이렇게 광고하는 18만 원 광고하는 놈도 있어요. 자, 최고로 크게 준다 합시다. 하루 일당 30만 원짜리 고용했다고 쳐요. 그거 뭐 하는 놈이 뭐 노가다 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지. 그게 뭐 얼마나 더 주겠어요. 30만 원을 줬다고 치고 말 그대로 해서 3명이서 그러면 했으면 하루에 90만 원 나갔잖아요. 8일 작업했잖아요. 72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죠? 회사 이익금 막 따져줘도 한 2천만 원 주면 되지 않을까? 고용하는 데 한 720 주고 30만 원 줬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주지만 그런데 뭐 1억 2천 이렇게 하죠. 여러분은 2억 1,700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조사자 몇 명에서 며칠이나 하길래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30만 원씩 한다면 726명이 붙어야 돼. 몇 세대나 돼요? 조합원들이? 700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하루 딱 하나 조사하면 끝나는 거야. 그것도 최대 임금비 받고 그러니까 뻥튀기 정도를 확인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면 철거 계약 21,800원 제곱미터당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제곱미터는 원래 성면이 나온 것만 따져야 돼요. 성면이 30제곱미터에 되게 한 1톤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여기서 조사 면적 그러면 토지 면적을 따지고 나는 왜 토지 면적을 따지고 철거 면적 따질 때 맨날 이놈들이 이래요. 토지를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매번 얘기하죠. 토지를 철거하면 저 지구를 뚫어버려야 한다고. 그럼 칠레 어디 나온대? 칠레 어디? 토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요. 성면이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땅을 곱해버리면 30억쯤 나와요. 땅 면적을 곱하면 14만 얼마 되잖아요. 땅 면적. 근데 어쩌면 땅 면적을 곱한 것 같아요. 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번 관리처분 책자예요. 사업비를 계산을 해놨는데 이거를 관리처분에 잘 보세요. 자, 수용재개라고 성면 철거 감리하고 범죄 예방에서 50억 잡아놨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한 30억 되겠지. 아까 범죄 예방 막 6억 얼마 이런 거니까. 감리도 아까 얼마 안 나와요. 감리는 아까 얼마더라? 뭐 몇 억 안 돼. 1억 3,200 뭐 이런 거라서 수용재개도 세대당 얼마 안 되니까 몇 세대 안 될 거고. 그러면 성면 철거가 아까 여러분이 계산했던 30억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예 안 적어놨어요. 왜 안 적었냐? 30억이든 얼마든 안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전주에서는 30억이 얼마 안 되니까 째째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제 설명이. 집 30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자,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시공사의 계약서 중에 이미 성면 철거 및 잔재 처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공사 하기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걸 따로 빼주면 시공사한테는 되게 좋겠네, 그죠? 내가 하려 했더니 뭐 딴 놈 시켜서 다 해버렸는데 나한테는 그 비용이 절감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또 실제로 성면 철거해도 30억 안 들어갑니다. 제가 최고로 성면 철거는 많이 뻥튀기 하는 데를 약 100배 정도 뻥튀기 하는 데가 있어요. 의정부 생활권 2구역 같은 경우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더러워서 전임자 아까 제가 확인해줬어요. 오직하면 들어가서 뭐 맨 처음 잘할 것처럼 보이길래 조합장이 가까봐라 그래서 성면 철거 감리 보고서에 철거량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한 거 이거 다 구청에 신고하니까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끝나면 알아요 얼마 당했는지.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약 한 3,200여만 원이면 처리 가능할 것 같아 양이.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제곱미터였더라? 52톤인가 그래요. 톤수로. 그러니까 만약 면적으로 곱한다면 뭐 한 30제곱미터가 1톤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순수하게 성면 철거 비용만 따지면 한 3,000한 몇백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얼마나 갔냐? 거기도 한 26억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적어요. 여러분은 30억 이상 주면 여러분이 거기보다 훨씬 낫지 뭐. 의정부가 못 따라가죠. 전주를. 집값은 의정부보다 비쌀걸? 자, 어쨌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왜냐면 총액을 안 적어놨어요. 제곱미터당 21,800원 이래 너무 재밌어요. 땅에다 곱해버릴까봐 지금
조마조마한데 지금까지 모든 업체들이 땅에다 곱하긴 했어요. 철거 면적 꼭 하면 땅을 곱해요. 자식이 건물들이 곱하라 해서 땅에 곱하면 땅을 뚫어야 한다니까. 철거를 하면 땅을 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 지구를 마주 뚫어야 마그마지대 지나가야 돼. 칠레 어디까지 뚫어야 돼.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좀만 보세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저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 저처럼 그냥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봤을 거고 내 돈 뺏어갈 사람이 뭘 하는가 맨날 봤을 거 아니요. 근데 안 봤어요? 돈이 많으면 안 봐도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함부로 써도 누가 타치는 안 해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 자유예요. 자유. 대신 돈을 태우면 처벌받습니다. 태우거나 찍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근데 함부로 쓰는 건 처벌 안 해. 써도 돼. 자, 성명 감리 아까 감리원 한 명이 아까 2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면 고급 감리원 한 명 이상을 배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명 철거하는 기간 동안 와서 일마가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까 거제 장평조합 같은 경우 성명 감리를 어떻게 했냐면 2명의 감리원이 교대를 근무했는데 24일 근무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억 5천 정도 가져갔다 그랬죠. 감리가 1억 2천인가 아무튼 성명 조사 감리가 하나가 1억 2천 하나가 1억 5천 5백인데 헷갈려요. 어떤 건 1억 2천 두 개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24일 했어요. 감리 보고서가 있거든요. 한 놈이 18일, 한 놈이 뭐 6일인가 뭐 이래갖고 24일입니다 총. 그런데 1억 얼마를 가져갔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1억 3,200을 감리로 가져갔는데 그 철거를 하는 기간 동안에 감리원이 가서 이놈들이 제대로 하는가 이거 보는 게 감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는지 뭐 이렇게 메르스복 같이 생긴 거 우주복 같이 생긴 거 입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코로나복으로 바뀌었네 이제. 메르스 간 지가 언제냐. 그런 옷 입고 해요. 아무튼 작업을. 그러니까 그런 거 규정 지키는가를 보는 게 감리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성면을 해체하는 그 기간 동안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한 24일 그러니까 거기 조합 같은 경우는 24일 걸린 거죠. 거기는 재건축이에요. 아파트 뭐 한 4,500세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감리원 1일 일당을 얼마로 잡았냐? 친절하게 나서 110만 원 잡았어요. 여러분 110만 원짜리 일당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고급 감리원이면 건축사 자격이 있는 애들 고급 감리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애들을 1년 고용하는데 연봉 한 5천이면 썼다 bus다 해요. 그렇죠? 1년간 고용하는데 특급 감리원인 고급 감리원인 건축사를 1년 고용하는데 5천 정도면 될 텐데 이 사람이 한 1개월이나 일하는 기간에 인건비를 하루 110만 원을 잡았으니까 얼마를 일한 거죠? 132일? 120일. 근데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상상이 되세요? 아까 성면 철거비에 비하면 별건 아니긴 해요. 철거비 뻥뜬 게 훨씬 더 클 거라서 보통 더 크니까요 어디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일당 110만 원 쳐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야 이건 좀 저한테도 충격이 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원래 설명하면 이해가 잘 못하는데 저하고는 여기는 계약서에다가 그래도 순진하게 1일당 110만 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래 근무 안 해요. 근데 오래 근무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루 인건비를 110만 원짜리 인건비가 있을까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 3,300만 원? 예. 아, 3,300만 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연봉이 좀 많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못 받아요. 아시죠? 지금은 얼마쯤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억이 좀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대통령보다 훨씬 센 연봉 소유자가 와서 여러분의 감리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책자로 그냥 설명이 가능해요. 책자에 여기 보시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여기 합쳐보면 이게 몇 페이지예요? 265페이지죠? 여기에 보면 64억 뭐 끝트리가 있는데요. 64억 9,535만 2,728원 돼 있어요.
요거는 실제 설치비 계산서라는 걸 하다 보면 이 따위로 뽑더라고요. 왜 원 따위 뽑는지 잘 모르겠어요.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여기 책자에 255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냐? 82억 이렇게 해놨어요. 17억을 뻥튀기 해놨습니다. 근데 같은 자료에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로 좀 속상하면 좀 나보다 훨씬 심한 놈들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서울의 증산 오브이게라는 데는 이 원가가 38억쯤 됩니다. 제가 그 자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얼마에 계약했냐라고 하면 여기다는 50억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다는 또 계약서 또 다릅니다. 여기다는 50억이라고 써놓고 계약서는 얼마에 했냐? 그러니까 거기 12억밖에 안 올려서 계약은 얼마였냐? 143억이었어요. 그래서 105억을 올려서 한 건에서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내가 기억하는 1등이었는데 그 다음 2등이 광명이고요. 99억 정도 되는데 184억인가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부천의 범박, 개수 범박, 해방촌 옛날에 거기가 이 원가 계산서가 130억인가 되는데 390억 그래서 260억을 올렸어요. 한 건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합장 잘 꼬셔갖고 평생 먹고 살 거를 뭐 하나만 이런 거 하나만 딱 따면 게임 끝이야. 힘들게 비대위 할 필요 없어요. 뭐 한 260억 있으면 살지 않겠어요? 혹시 좀 적어요? 그럼 조합을 한 군데 더 해요. 한 군데 조합을 더 해. 한 군데 조합만 말아도 이 정도 돈이 되는데 이게 좀 적다 이러면 한 군데 조합을 더 말면 돼. 여러분은 시골이라든지 소박하게 17억 올려놨어요. 소박하게. 집이 17채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에서 많이 올리는 것은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40억에도 17채 못 사요 그걸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센 거야. 17채를 못 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이따위로 올렸는데도 여러분이 모르느냐 하면 대부분 2월 8일, 2월 9일 2018년 법 바뀌기 전에 전자입찰 못하기 전에 막 계약을 해치웠어요. 급하게.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 바보들이. 뭐를 잘못했냐? 여러분 조합의 정관에 다른 데 조합은 정관이 다 32조 7항에 난 여러분 4항에다 해놨던 또 정관도 거기서 뭐 표준정관을 갖고 뭐 조합문 왔다 갔다 해놨던데 32조 4항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경쟁이 우선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하려면 예전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요. 예전 가격이 물품 같으면 거래 신뢰가 있으면 신뢰로 정해도 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도면이나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성면 조사 같으면 조사자 인원이 며칠이 몇 명이 필요하냐 이게 원가 계산인 거예요. 그 일이 대가라는 말로도 쓰고 그래요. 하루 뭐 얼마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까 원가 계산이 바로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비 같은 걸 원가 계산 기관에 맡기니까 68억 몇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이 가는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면 조달청에다 이 가격을 갖고 올리면 얼마에 낙찰될 것 같아요? 국가기관은 최저 가격을 주로 씁니다. 가장 낮은 놈도 안 되고 높은 놈도 안 되고 잘라버리고 되게 150% 중간쯤에 되는 놈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약 85% 정도 있어요. 이 가격에 약 85% 정도가 중간치 정도의 평균의 낙찰가가 거의 결정돼요. 최근에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8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했더라면 요 60억에 대한 요 금액, 산정한 금액에서 한 87%에서 90% 사이에 쓴 놈이 되게 낙찰이 돼요. 근데 그놈은 그렇게 해갖고 또 하도급을 내려버려요. 우리나라 아시죠? 건설공사. 원도급은 돈 많이 벌어요. 안 하고 하도급에 요거보다 또 이제 한 70%에 가져갈 놈도 있고 법률은 83% 이하에 주지 말라고 하는데 뭐 또 아주 싸게도 줘요. 안 줘서 사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에 하겠어요? 되게 싸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책임을 안 지려고 여기를 빡빡하게 뽑아놓으면 입찰이 성립이 안 돼버린다고 넉넉하게 뽑아요. 이것보다 높아버리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이거보다 높다. 이거 잘못 뽑은 거잖아요. 그럼 입찰이 무효가 되잖아. 이 가격 그러면 이 원가 계산이 잘못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책임을 안 지려면 자기가 돈 주고 뽑았는데 낮게 뽑아갖고 입찰이 안 되게 만들겠어요? 넉넉하게 뽑아서 그보다 낮은 데서 선정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선수들보다는 높게 뽑는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체가 하는 금액보다는 높이 뽑아줘야만이 입찰이 되지. 짜게 여기서 해버리면 입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돈 받고 일한 것이 헛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항상 넉넉하게 뽑아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공무원 생활 해본 사람들 알아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 업무에 종사해본 사람들 알아요. 얘들이 얼마나 넉넉하게 뽑는지를. 근데 그것이 양이 안 차서 아까 105억을 올린 놈도 있고 여러분 저합처럼 17억밖에 못 올린 쫌팽이도 있고 그래요. 17억 올린 사람은 약간 쫌팽이야. 많이 올려요, 많이. 이것이 조합인데 뭐 어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있었어요. 국가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전자조달 시스템은 2001년도쯤에 도입됐거든요. 근데 우리 도정법이 개정된 게 2003년이잖아요. 옛날부터도 원래 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정관을 안 지키는데 아무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관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묘하게요. 국토부가 정관을 만들면 재개발만 그걸 집어넣고 재건축은 또 그건 없어요. 지멋대로 되게 해놨어요. 재건축은 그야말로 자율에 맡겨놨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 나쁜 걸 내가 어떻게 탓할 수는 없고 머리 나쁜 놈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 시키라고 합니다.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2018년 2월 9일날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도 엉망개판이에요. 원래 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 그대로 했으면 훨씬 나아요. 그 거지 같은 걸 만들어. 근데 조합들은 더 무식해서 그 제도가 시행되면 큰일 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막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완벽해요. 정관이. 지금 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개판이야 한마디로. 엉성해요. 근데 그것마저 여러분 조합은 안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이후에 뽑았다면 제가 뭘 안 지켰는지 금방 또 지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때도 그래서 원가 계산하고 전자입찰하고 했더라면 이런 가격은 나올 수 없었다. 아까 그런 가격이. 왜? 원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무슨 놈의 금액이 지금도 계약서에 보면 영역계약서에 조사자가 몇 명이 며칠간 일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싼지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만 되면 약간 신기들이 발동하는지 그렇게 해줘도 용하게 알아먹고 표를 찍는다는 게 참 더 신기해요. 알아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잖아요. 제곱미터당 21,800원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했잖아요. 이거 30억쯤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계산 안 했어요. 써진 대로만 하고. 근데 여러분은 알더만 30억이라고.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아까 정관도 안 지켰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타치를 안 했고 심지어는 이 총회마저도 지금 정기총 예산이 인제 설립이 돼요. 그죠? 2021년 2월 27일은 2021년도 예산을 인제 올린다고요.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거예요. 그죠? 올해 올려요. 이제 예산안을. 그런데 볼게요. 예산안을 언제 올려요? 몇 호 한 건이? 예산안 승인한 건 7호 한 건이죠. 그냥 7호 한 건. 자, 근데 이때까지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비로소 이 예산안에 총회 예산안이 있죠. 총회비가 있잖아요. 총회비. 그죠? 총회비 예산이 있을 거예요. 3억 2천 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날이 돼야 총회비 5억 4천이네. 이날이 돼야 총회가 비로소 예산이 잡히니까 그전에는 OS를 써서 계약을 해버리면 도시정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이 총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잡을 총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OS를 써요. 위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기총회를 전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무도 타치하지 않으면 위법은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내가 뭘 해도 간섭하지 않는데 왜 위법 안 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 재밌어요.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지 말아요. 근데 도박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서 만약에 하죠.
음주운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음주운전 해봤어요? 재밌어요. 맨숭맨숭해서 운전하는 것과 음주운전 게임이 안 돼요. 운전할 맛이 나요. 밟아도 속도감도 별로 안 느껴지고. 이 세상에 금지된 대부분의 것들은 재밌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법으로는 이걸 해라라고 하는데 법 지키면 되게 재미없어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안 지켰더니 뭐 총에도 편해. 내가 손 하나 갖다 하고 막 돈 막 주고 시키면 막 서명결 걷어와. 근데 여러분이 서명결에서 거들라니까 쉬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렵죠. 법을 지키니까 어려운 거야. 법을 안 지키면 재밌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써놨어요. 잔디밭 밖에서 노는 게 재밌어요? 안에 들어가 잔디밭에 뒹구는 노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들은 다 금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미칠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마약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고 자주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법을 지키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건 재미없고 건조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법을 찰싹해서 위반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를 여러분이 계속 보도록 놔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얘기를 안 했지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현금 청산자 173억 약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또 305억. 아 미치겠다. 누가 보면 정확히 뽑은 자리에 추산액이라 이게 정확히 나올 수가 없거든. 왜 원단을 자꾸 뽑냐고. 안 받아요. 1원짜리 은행에서도. 누가 보면 정확히 뽑. 이게 뭔 짓거리예요? 컴퓨터 돌렸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맞춰놓고 돌려버렸어요. 그냥 대충 너 얼마 여기 때려버려. 왜냐? 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는 청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없죠. 근데 안 붙이겠대요. 근데 170억인지 어떻게 알아? 하기야 여러분들은 내가 조합원들이 신기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잘 모르지. 여러분들은 제목만 듣고 금액을 얘기해주면 아, 그 정도 들어가겠다. 맞아, 우리 170억 들어갈까 이러잖아요. 그죠? 자, 세입자별 권리명세 평가액이 또 몰라요.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감정평가 다 뽑아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아까 기반이 쓰다는 건데 어떻게 재수없게 또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지적을 당해. 근데 요거는 했더라면 이것도 100% 뻥튀기 하거든요. 어느 조합이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공사와의 계약서 중에 초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요. 큰 돈들 좀 얘기해 드릴게요. 사업비 조달 금융비용 돼 있어요. 126억 정도 잡혀 있죠. 여러분 종전재산 평가액이 얼마예요? 760억이에요. 그럼 120억이면 거의 한 7, 8% 될 거예요. 비례율에. 요 하나에서. 내가 내 재산의 17%나 8%를 추가로 물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분양물로 돼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쪽쪽 시공사, 공사님부터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참을만 하니까 나는 그냥 이자 내고 니부터 챙겨야지. 뭘 우리 것까지 챙기려 하지 말고 나는 다 이자 돈이 많으니까 이자 주고 쓸 테니 공사님 먼저 가져가라고 해요. 만약에 중간에 부도나면 개털되는 거지 뭐. 여러분 재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자들 거 물어줘야 돼. 여러분이 다 선분양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부도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아 거기 있는 집 날려서 더 이상 왜 조합원으로 깨지니까 뭐 다른 재산까지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냥 그 집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는 무슨 놈의 아파트. 이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이 비용은 발생하는 거예요. 2009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짓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양불이 아니라 기성불로 가야 돼요. 자, 10% 했으면 10% 주면 되고 또 20% 했으면 20% 주면 되고 중간에 부도나면 10% 받아간 뒤에 13, 4% 갔을 때 부도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에 부도나면 무조건 여러분 이익이에요. 좀 하다 부도나거든. 10% 딱 받고 10% 받은 날 부도나진 않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해필은 그날이 돈 들어가는데 뭘 부도나겠어. 좀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부도나겠지. 근데 어떻게 재산 자신이 있으면 선불로 공사비를 줄 생각을 하냐고요. 분양불이라는 게 선불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쪽쪽 네 거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5,040억에 달할 때까지는 너부터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내놓고 해요 시공사들이. 근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전주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나 봐. 아니면 기자촌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리버리하다라고 판단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돈이 많든가 어리버리하든가. 근데 더 좋은 것은 돈이 많은 놈이 어리버리하면 훨씬 더 좋아요. 호구 잡힌 거예요. 시공사한테 계약서 반드시 바꾸세요. 제 카페에는 내용을 많이 올려놨어요.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고시한 공사 표준 계약서에도 공사비는 저 뒤에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기성물로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런 데들은 제가 그게 샘플로 올려놨어요. 그런 데들은 이 사업비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안을 운영할 때도 돈이 들어오면 빚부터 갚으시겠나요? 내가 줄 돈부터 주시겠나요? 빚부터 갚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왜 그러냐?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은 일반 부장이 많잖아요. 일반 부장자들이 선불로 나한테 주잖아. 너무 좋죠. 아, 예. 빚 싹 정리하고 아직 그 사람들은 벽돌로 아직 땅도 안 팠는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 선불로. 그래서 게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시공사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죠. 제가 그 계약서를 깊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이고요. 우선 큰 눈에 띄는 것들 신탁 멸실 등기 여러분 신탁 등기 필요 없어요. 이역사도 잡으라 쪽팔리게. 재건축에서도 하지 말라는 신탁 등기 계속해요. 왜냐하면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신탁이 재건축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그때 그 법이 정말 그 법이 바뀐 지가 14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법을 또 하고 있어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재개발이 무슨 또 신탁이야. 신탁은 또 재건축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신탁하게 돼 있었어요. 법규가 지금도 주택법상 조합은 신탁해야 돼. 표준정황이 그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신탁하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미친놈이에요. 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신탁 베끼느라고 또 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라이가 있다면 땅 파는데 돈 주고 또 땅 메꿔라 그러면 돈 주고 뭐 이런 또라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760억 이랬는데 제가 지적한 사업비만 해도 76억 원씩 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재산의 10% 이상을 제가 건져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주가 그만큼 싸단 말이에요. 집값이 싸고 여러분 재산 다 합친 게 760억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10억이다, 20억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약간 비아냥거린 것은 여러분한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의미로 비아냥거린 것이고 그냥 지루하니까 그냥 재미있자고 그냥 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도 아니고 다만 전주처럼 이렇게 저기가 한 데는 그 기반시설 부담금은 또 뭐야 이게 각종 부담금이 77억 2,100 여러분의 10%가 어디에서 그래 760억짜리 재산 갖고 사업하는데 무슨 부담금이 또 70억은 77억짜리 뭔가 학교 용지는 그렇다 치고 기반시설이 뭐야 이거 상하수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각종 세금도 180억 190억 188억 9억 각종 세금이 뭔 189억이 뭐래요? 어마어마하다. 아니 3번이라 생각 가보셔보시죠. 내 재산의 한 3배를 내가 내 종전평가기 3배를 뭔 세금을 내고 뭘 한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분야에는 전국에서 1등일 것 같습니다. 비율상 한 25%내 재산의 25%를 이 사업하면서 무슨 세금을 내야 한대요. 아무리 추정액이라고는 하지만 추정액 치고는 어느 분이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정확하게 계산하신 것처럼 끄트머리가 737원입니다. 엄청 정확하게 계산했잖아요. 760억을 출자해서 전체 700명 조합원이 모아서 이러다가 1억씩짜리 집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각종 세금이 760억을 내야 돼. 180억을 내야 돼. 190억, 189억이니까. 다른 조합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거라 그냥 뭔지 몰라도 축하드립니다. 1등은 좋은 거잖아. 1등 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총회비도 22억 4천. OS를 얼마나 쳐바르려고. 여러분 가진 재산 규모를 생각해보세요. 760억에 22억. 총회를 좀 하는데 내 재산의 몇 프로가 날아가야 된다. 안타까운 일이네. 근데 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인입공사비도 24억. 국공유지 매수가 29억.
주거대책비 2주 보상비 42억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참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건축공사비는 건축공사비인데요. 건축공사비를 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빼고 자 6,300억 중에 5천억이 저기인데 1,300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말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다 그냥 크게 나눠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요. 건축공사 말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2배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비 빼버리고 건축비는 얼마가 나갈지 그냥 놔두고 각종 인허가 받고 뭐 철거하고 하는데 10억을 써야 된대요. 이해가 얼른 오세요? 쉽게 이해가 와요? 우리가 집 사서 공사 해봐봐요. 여러분이 집 사 빌라 지어서 공사 스스로 한다고 해봐도 여러분 집에다가 얼마 들어갈까? 건축비 빼고 몇천 원. 그런데 여러분이 좀 모았더니 돈 있는 척을 좀 했나 보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인가 자랑을 좀 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의 2배 정도가 저기로 필요하대요. 건축비 외의 비용으로만 필요하대요. 건축비는 집 짓는 거니까 놔두자고요. 얼마에 했더니 그거는 진실한 뭐 싸다 비싸다 약간 그 시비는 있어요. 내가 평당 얼마에 계약했느냐, 어떻게 좋게 짓느냐에 따라 시비가 있어서 이거는 진실한 비용이잖아. 뭐 좀 비싸게 짓는 사람도 있고 싸게 짓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한 게. 근데 그걸 다 빼고 계산하자고.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주된 공사비 외에 부수적인 공사비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2배를 쓴대.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본 적 없죠. 네. 예. 그냥 하늘에서 집 한 채가 뚝딱 떨어지고 새 집이 지어지고 막 조감도 보면 기가 막히잖아. 막. 그 생각만 하죠,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죠. 앞으로 집값이 막 오른다 하던가요?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집값이 막 오를 거래요, 지금처럼. 네. 계속 성장한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오를 거라고. 아직도 이사 조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나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쓰는구나. 그럼 뭐 할 말 없고. 할 말 없어요. 그 예상이 맞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은 엄청나게 쓰고도 벌어야 버는 거예요, 원래. 아껴서 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쓰고 벌려면 저한테 오는 건 부적절하고, 저는 좀 아껴야만이 여러분 본전 생각 날 때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떨어져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저는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투기 조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해요. 왜냐면 이건 미친 가격이, 이건 정상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오를 거로 봐요. 근데 그때 가면 본전 생각이 나실걸요. 내 재산의 2배를 건축비 아닌 다른 비용으로만 날리면서 내가 이 재개발을 해야 된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개발 하시되 본전을 아껴서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많이 썼다고 누가 내 집을 비싸게 사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나는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간지 알아. 그래도 뭐 바보같이 쓴 돈까지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해임 발의서를 어쩔 수 없이 요건을 갖춰서 몇 가지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해임 발의서를 만들어 드린 양식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 불과합니다. 혹시 저기 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대로 끝낼게요. 네. 해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